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길다란 그 엄청난 양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예. 이름 성을 얘기하지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홍성민 예. 씨고요. 그리고 예. 제가 홍성민 씨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캐나다에 오셔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데모리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완전 샤킹 그런 예. 정말 그때 다 같이 돌려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단한 분이 나왔다. 경호 씨가 나왔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 경호 씨의 데모리를 봤을 때랑. 왜 그러세요? 왜 그러지? 좋은 관계 유지해 보려고 올해 한 해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데모릴이 정말 참신했던 게 그런 그 액팅 위주의 데모릴이 많았거든요. 그쵸. 물론 액션도 맞아요. 있었지만 근데 액팅이 정말 그 어떤 해외 북미에서 먹힐 법한 정말 이렇게 찰진 액팅, 문화적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그 대사를 정말 잘 이해한 그런 그 영어로 된 대사였는데 그 대사를 그렇죠. 정말 잘 이해하고 그 느낌을 잘 표현한 그런 데모릴이라서 보기 드문 그런 데모릴이라 저는 예. 정말 인상 깊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 바닥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또 애니파드의 초대를 응해 주셔서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예. 저도 그 데모를 보고 진짜 놀랐던 게, 그러니까 아까 문성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찰지게 표현을 했던 게 너무 좀 되게 참신했어요. 그 같은 이게 뭐 10초 클럽 이런 거 보면 하나의 그 립싱크를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진짜 한두 가지 정도 나오는 되게 찰진 맛깔나는 MSG 팍팍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딱 봤을 때 네. 같은 대사를 표현해도 이런 식으로 되게 저기 아직 우리 초대 예. 손님이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그러게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해요.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만들어 드리고 그럼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홍성민 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뻘쭘하네요. 뻘쭘하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오디오로만 들으실 텐데 네네, 저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얼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진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데모릴 피스 어떤 피스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네네, 어떤 그 여자가 펑크 볼륨 넘버 원. 예. 저희가 뭐 유튜브에 나중에 올릴 때 그 데모릴 링크 아직 비묘에 올라가 있죠? 네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링크도 올릴 텐데 그 대사가 어느 영화에서 나온 거죠? 그게 주노라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주노. 그때 당시에는 저는 영화를 모르고 있었어요. 엘렌 페이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죠? 네, 모르고 있었으니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게 엘렌 페이지. 이제 엘렌 페이지 그쵸. 형이 엘리언인가 뭐. 엘리엇인도. 엘리엇? 그 얼마 전에 형 되신 분이요? 형 되신 분. 네네, 그렇죠.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떠나서 그 대사에 나오는 그 액센트와 느낌을 감칠맛 나게 잘 하신 것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한국 분 중에서는 그런 영어 액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려서 액팅으로 옮기는 분 데모릴 클립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그런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을 보고 애니메이션 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샷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해주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네네. 데모릴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지금 하고 여기 나온 김에.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을 때 진짜 뭐 생각하는 거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어떤 모션 액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시작부터 그냥 뭐 외국에 먹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제가. 네. 그런 거를 또 사전에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어갖고 사실 막막한 상태에서 그냥 레퍼런스 많이 찍어보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이제 무언가를 좀 봐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좀 그 관찰을 통해서라든 어떤 식으로든 좀 뭔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실제 그런 성격의 사람. 네, 그때 당시에 그 세인존스에 있을 때였는데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제 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톰보이
느낌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섭외를 해갖고 제가 섭외를 해서 집에 데려와서 그 친구한테 따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따로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이제 밥 같이 먹고 소파에 앉아갖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매 눈으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관찰을 했죠. 관찰을 했는데 정말로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또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게 시작할 때 이렇게 what was that 하면서 이렇게 쇼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고쳐하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사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관찰하지 않으면 그쵸. 오디오가 있으면 그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쳐낼까라는 고민만 하지 이걸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줄까라고만 생각하지 하긴 우리도 얘기를 들을 때 그치 하면서 이렇게 좀 고쳐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나온 동작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선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특유의 이렇게 손이 약간 살짝 꺾여 있고 힘이 살짝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머리 흔들고 괜찮았거든요. 약간 헐렁헐렁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로 찍지는 않고 그냥 관찰한 걸 기억해서 하신 거예요.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대한 범죄 아닌가요? 그렇지 범죄지. 그리고 찍겠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못하니까. 맞아요. 또 이런 게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동작은 그냥 생각이나 썸네일 그려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언제부턴가 제 생각에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w to Train Your Dragon, 드림웍스 첫 번째 나올 때쯤 비슷해서 온 인더스트리의 사람들이 그 레퍼런스를 찍어갖고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을 캡처하는 게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를 퍼져가지고 지금은 저희도 그냥 100% 찍었을 때 편집을 다 해버리거든요. 레퍼런스로 라이브 액션 레퍼런스로. 뭐 픽사도 얘기 들어보면은 블러킹 어프루벌은 그냥 라이브 액션 레퍼런스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니까 도저히 머리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동작들을 캡처하는 데는 결국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레퍼런스도 액팅을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래요. 사람이면 진짜 망하는 레퍼런스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데모릴 얘기 참 재밌게 들었네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준비하는 순서대로 초대 손님이 오셨을 때 항상 짚고 넘어가는 오리진 스토리, 애니메이션 히어로 홍성민의 오리진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웅담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여정.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거를 애초에 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누군가가 들었을 때 되게 되게 인스파이어링이 된다. 이런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토리 자체가 조금 그렇진 않고 또 그리고 픽사의 뭐 어떤 분처럼 뭐 의하게 뭐 이렇게 밈 담고 있다가 아트 해야지 했는데 지금 10개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저는 그런 정도의 또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또 시나리오도 아니고 해서 좀 심심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학교를 전공을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연습장에 끄적끄적거리고 또 이제 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갖고 이제 저희가 주인공인 막 그런 그때 당시에 무슨 막 짱 어쩐지 저녁 막 이런 만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마냥 우리끼리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인문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다. 안 하셨어요? 처음 대학은 전공을 안 했어요.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놀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 전공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술 쪽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어렵다 너무 늦었다라고 해서 그냥 이과로 남아있게 됐고 수능을 봤는데 망했죠. 망해갖고 1년 다시 공부를 하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울며 겨자 맞기로 전문대에 가자. 그렇게 해서 대신 전문대를 갈 거면 낮춰서 갈 거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과를 픽해보고 싶다.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과 선택하고 들어가는 케이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잘 점수 맞는 거 그냥 들어가니까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볼래.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이제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는 학과였는데 그 안에 이제 그냥 요물조밀하게 이렇게 다 있었어요. 과가.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1년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사실 별로 없고 2년 공부를 했는데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그림에 그렇게 엄청난 적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그러면서 우연히 가게 됐고 또 우연히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쉐리던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처음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전공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쉐리던을 갈 때까지도 그러면 캐릭터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한국에선 다른 경력은 따로 있거나 하시지 전혀 않고 바로 없어요. 네네. 사실 어학연수 때문에 간 거였어요. 캐나다. 도피 유학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인 케이스가 절대 아니라 사실. 근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케이스는 많이 듣다가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맞아요.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쉐리던 들어가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년 안에 단편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편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 다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웃풋이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너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있긴 있구나. 아트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커리어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애니메이터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보통 많이 듣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너의 열정을 찾아라는 말이 조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발견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다행히도 그걸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 잘하는 걸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더 또 시너지가 또 생긴 것도 있고 그렇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미술이라는 게 이제 또 워낙 광범위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그림 그린다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뛰어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처음 접해보고 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꼭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꼭 색칠을 잘해야 색감이 좋아야 되고 약간 이런 거랑은 좀 틀린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눈이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타고난 센스가 있으신 거죠, 진짜. 이게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이게 그때 시작을 하셔서 여기까지 금방은 아니고 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 그 타이밍이나 그런 관찰력이나 어쨌든 그런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발견한 그 천재의 재능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더 진행하기 전에 경호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손 들고 선배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따져보니까 선배님이죠? 아니요, 형님이시죠.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학까지 오셔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되셨고 그 데모릴 얘기가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데모를 여러 가지 준비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서 준비하신 거죠. 액팅이나 다이얼로그 액팅이나 뭐 액션이나 이런 거. 그렇죠. 진짜 딱 애님스쿨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애님스쿨을 다니셨어요? 네, 애님스쿨 온라인 애니메이션 교육기관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그 카우치에서 이제 얘기하는 애님스쿨을 따로 하셨구나. 네네네. 그때 선생님은 누구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샷을 만들 때 인스트럭터가 이제 가렛이라는 네네 사람이었는데 일본 친구였어요. 일본 아메리칸? 제페니스 아메리칸? 인 것 같았는데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제 생각에 2세 아니면 3세? 그럴 수 있죠. 네네네네. 굉장히 이론적인 분이셨어요.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다니는 사람이었네. 네네네. 그 애님스쿨이 제가 블루스카이 다닐 때 미거 하던 친구가 창립한 데라서 그래요? 아마 멘터가 블루스카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스트럭터가. 그래서 거기 말콤 리기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갖고 그게 애님스쿨 거였어요? 말콤이? 말콤이 애님스쿨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말콤을 써서 우리 경호 형이 레전더리 그 피스 만든 거 아니십니까? 아니야, 나 말콤 쓰지 않았어. 말콤 안 썼어. 아니에요? 경호 씨는 저 몰피우스 썼지. 몰피우스. 몰피우스구나. 몰피우스지. 우리 이렇게 막 몰피우스 말콤 말니까 되게 너드 갖고 좋다, 그죠?
애님팟. 아, 오케이. 아, 그래서 데모를 만드셔서 네. 그러면은 처음에 취직이 금방 되셨어요? 아니요, 취직이 잘 안 됐어요. 제가 토론토로 돌아와서 셰리던이 오크빌이라는 이제 토론토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와서 그쪽에 있는 이제 TV 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처음에 어플라이를 다 했었는데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네. 그때 시기가 좀 약간 그럴 때였나요? 아니면은 시기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뽑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스테러스 자체가 비자가 비자. 오픈 비자가 있기는 했지만 예. 1년인가 2년인가 밖에 안 돼갖고 안 뽑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취업 시장에 뛰어든 때가 그 카우치샷이 나온 후인가요? 아니요, 전이죠. 전이에요. 네. 그래서 안 뽑. 아, 그거 나온 후였으면 바로 모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 당시 단편. 사람 많이 안 뽑았나? 예. 네네. 쉐리던 단편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액팅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때쯤이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발견한 시기 정도 되겠군요. 네네네네. 엄청 오그라들어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너무 못했고. 그것도 아직 온라인에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아니요, 제가 끝까지 찾아가서 제가 다 지웠고요. 어떻게든 선배님 흠집 잡아보려고. 그러게. 제가 애님스쿨 듣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호님 그 만드신 거 단편 만드신 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제 단편 성민 씨 그렇구나. 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말아서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경호형 단편이 있다고요, 셰리던? 그래, 경호 단편을 만들었냐? 그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거는 진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따로 한번 성민 씨랑 같이 얘기를 하든 언제 한번 그 데모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좀 되게 너무 힘들었을 뿐더러 되게 그때 좀 많이 뭔가 좀 발전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엄청나게 푸시를 당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순간이 그건 있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그 2분짜리 단편을 4개월 동안 만드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부터 스토리 짜는 것부터 모델링, 라이팅, 리깅, 전력질 줘야겠네. 배경부터 사운드, 이펙트, 나중에 컴포지션 그 모든 걸 다 렌더링까지 그거를 4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 어쨌든 공개할 거냐? 공개를 할 거냐? 어디 가서 이거 유튜브 링크로 달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이게 근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민 씨 때문에 그 졸업 작품을 보고 싶어서. 다음에 근데 제가 성민 씨 거를 봤을 거예요. 왜냐면 성민 씨가 먼저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보통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 되게 잘한 거 다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그럼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왔을 거예요. 취직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면서 취직이 안 되면서 애님스쿨에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취직이 토론토에서 안 잡혀갖고 여기저기 다 뿌리다 보니까 세인존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세인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세인존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토론토라는 곳은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캐나다의 가운데쯤이죠. 네네네. 이제 뉴욕이랑 이제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PEI, 노바스코시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PEI 쪽에 베이스를 둔 회사인데 PEI에서 있는 조그마한 이제 게임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하게 돼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고 그다음 세인존스라는 곳으로 이제 새로 이제 브랜치를 오픈을 한 거죠. 그 조그마한 게임 회사가. 네네. 그래서 거의 한 8명 정도로 해갖고 세인존스에서 이제 처음 그 조그마한 게임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그 게임 캐릭터. 거기에서 사실은 저는 애니메이터로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그 회사가 요구를 하는 거는 뭐 워낙 작다 보니까 제너럴리스트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제가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도 조금씩은 했지만 거의 뭐 아이들용 그런 게임 뭐 조그마한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안에서 들어가는 뭐 아주 자잘한 그냥 점프 사이클, 원 사이클 약간 이런 위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계속 그쵸. 애니메이션 공부를 단편을 준비를 조금 더 했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단편을 준비를 하다가 너무 길어지고 이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뒤로 좀 미뤄지게 되고
또 회사 그러다가 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예. 네,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 또 소수정예 회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올라가는 느낌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팀장도 하게 되고 뭔가 팀을 이끌고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성장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늘 사실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을 때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 내가 그림 실력이 별로 없고 이런 걸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피드백을 주고 이럴 입장이 되나? 내가 자격이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가 애니메이션을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제 여자친구의 도움이 되게 컸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해라. 여기서 그냥 나 이제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 모아둔 돈으로 좀 더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해라 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애니메이션 멘토는 너무 비싸고 시작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바운싱 볼부터 애니메이션 멘토는 네, 멘토가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알아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애님스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 맞아, 당시 맞아. 애님스쿨이 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많이 했었고 그냥 말콤 리그도 괜찮겠다. 블루스카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걸 하게 됐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윈윈이었던 것 같아요. 애님스쿨과 저는 서로 윈윈이었던 게 그때 당시에 진짜 획기적이었던 게 애님스쿨에서 최초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때 당시에 핫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그 샷들을 계속 그렇게 뿌린 보여주고 거예요. 광고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말콤 리그를 퍼블릭상으로 올려놓으면서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애님스쿨 그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님스쿨의 그 피드를 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작품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익스포즈가 되니까 확실히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애님스쿨도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데모리를 이제 만들어서 타임을 팍팍팍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리리 애니미스쿨을 위해 통한 데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제 또 지원을 시작하셨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이제 편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제 아도레이션 인터랙티브라는 이제 그 조그만한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애님스쿨을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파트타임 형식으로 그 애님스쿨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회사에다가 이제 사정을 했죠. 이렇게 좀 내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좋은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서포트를 해주기도 하니까 그쵸, 교육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회사 CEO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안한데 혹시 내가 지금 당분간 회사 일을 8시간이 아닌 한 6시간이나 4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너를 그렇게 해주면은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good luck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케이 하면서 그만뒀어요. 진짜로.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렌트비도 내야 되고 그랬는데 말 자체가 뭔가 그럴 거면 너 그냥 나가. 괜찮아. 너 나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약간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얘가 딴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거를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잘못 이해를 했거나 어쨌든 그래갖고 오케이 한 다음에 그날 이후로 그냥 바로 그만두고 그래요? 와. 거의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그 애님스쿨에 올인을 했고 오히려 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 이게 인생이 이게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화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게 팍 질러야지. 진짜로,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한 발 저기 한 발 걸치면. 사실 그렇게 엉겁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또 마음의 어떤 절실함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쵸. 회사 다니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는 게 그런 쉽지 않은 폴리싱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생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거의 한 4주 정도 남았을 때 남들 이제 스플라인 후반 폴리싱 들어갈 때 이미 저는 이제 뭐 그 인스트럭터가 이제 별로 이렇게 찾을 게 별로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샷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밴쿠버로 이제 제가 이주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 TV 프로덕션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뭐 나 이걸 가지고 뭐 피처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그냥 TV 쪽부터 해서 제대로 이제 기반을 한번 닦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피처 쪽으로 넘어갔죠. 네. 그 첫 번째 피처는 어떤 소니로 가셨나요? 아니요. 첫 번째 피처는 이제 나이트로젠이라는 나이트로젠 회사, 캐나다. 네, 캐나다 나이트로젠이라는 회사였는데 작은 회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세지 파티라는 알죠. 예.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R-rated. 보지는 못했는데 R-rated 작업하는데 그 네. 세트 로겐이랑 네, 제임스 맞습니다. 프랭코 그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 역사적인 작품에 영화를 참여하셨군요. 네, 그 역사적인 제품을 참여를 했는데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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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성민 씨의 이름이 소세지 파티의 크레딧에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애니팟 28회 에피소드에서 그 미스터리가 밝혀집니다.